네,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혜미고요. 이번 주 시장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약간은 허탈한 웃음이 나옵니다. 상승과 하락, 좋았다, 안 좋았다를 반복하면서 퐁당퐁당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어떻게 보면 대응하기가 더 어렵기도 합니다. 게다가 희소식이 시장의 불안감을 덜어내주지도 못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개장 전에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이 실적의 힘이 시장에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5%의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이 이유가 있습니다. 고금리, 고환율 속에서 대기하고 있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주까지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발표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떨어져서 관망하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일 하루 거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저희와 함께 하시죠. 종목 핫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네,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곳에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박성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참 이번 주장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오늘 또 하루 종일 뉴스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한 소식들이 계속 올라왔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혜미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시장의 분위기가 또 심상치는 않습니다. 예. 앞으로 이 시장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SK 하이닉스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면 하이닉스가 실적이 좋게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상치를 월등하게 크게 조금 점프해서 나왔거든요. 60% 이상 상회를 해서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어떤 PBR 가치적으로 봤을 때라든지 그리고 엔비디아 모멘텀으로 인해서 올라왔었을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좀 과열권이라는 시장의 인식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2분기 때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2분기 반도체 조정론을 계속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 어떤 시기를 좀 인지를 많이들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1회 1비를 하는 것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어제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오늘은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조금 살펴보게 되면은 미국 시장은 좀 견조하게 마무리가 됐는데 장 마감하고 나서 메타와 IBM 실적이 나오고 나서부터 이 두 종목이 크게 좀 시간으로 많이 밀렸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선물 시장을 굉장히 크게 떨어뜨려 놓고 이제 우리 시장으로 바통이 넘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저조하게 출발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고요. 여기서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이제 700억 달러 규모의 5년물 국채를 발행을 한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게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역대급 규모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 때문에 금리의 부담이 되면서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우리 시장에 추가적으로 조금 이런 조정을 좀 불러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어떤 것들을 봐야 되냐 좀 왔다 갔다 정신이 없는데 어디를 좀 기준으로 좀 시장을 봐야 되냐라고 본다면 결국에는 이제 미국 재무부에 대한 재무부의 의도대로 저는 갈 거라고 보거든요.
거거든요. 그래서 5월 정도가 되면은 전체적인 이제 전반적인 경기 지표들이 조금 컴다운이 될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금리 인하가 정상적으로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한 5월 중순 정도가 되면은 분명히 다시 네. 시장에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노이즈를 이용을 해서 오히려 좀 좋은 종목들을 담아 놓는 것을 개인적으로 좀 권장드리고요. 종목 선별 능력에 대해서 좀 자신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언박싱 종목을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같은 장 속에서 또 옥석을 가려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또 기회의 장이다. 이런 말씀과 함께 또 본인의 이런 인사이트를 오늘 또 15분 종목 상담 코너에서 최대한 풀어드리도록 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15분 종목 상담 코너에서 최대한 가지고 계신 고민점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보내주신 종목은요, 삐아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품이죠. 매수가는요, 28,000원이 시고요. 비중 5% 가지고 계십니다. 장기 투자로 괜찮을까요? 라고 하는데 삐아가 오늘은 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10% 밀렸는데 17,0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K뷰티 그리고 여자들이라면 이 브랜드 정말 많이들 알고 있거든요. 삐아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세요? 우선 확인을 해보면 틴트 네. 그리고 아이라이너 네. 등이 주요 매출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실적 추이를 봤을 때 동향을 봤을 때는 오히려 22년도 대비해서 작년에는 실적이 조금 저조한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유보율이 높고 부채가 낮다라는 측면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어떤 기술적인 어떤 근거나 포인트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펙 상장을 오늘 해서 나왔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 실적 대비해가지고 현재 시가총액 자체가 조금 고평가냐 아니면 앞으로의 전망에서 좀 이 밸류를 소화할 수 있는 정도냐를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틴트, 아이라이너 이런 색조 화장품 계열의 있던 화장품 회사들은 지금 중국 시장을 조금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이런 색조 화장품 시장에 대한 그 성장 추이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소비 여건들이 조금 나아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데 최근에 뭐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중국인 관광객 수가 조금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소비 시장이 회복세도 들어가 있기도 하고 뭐 이제 제조업 PMI 같은 경우도 다시 경기 확장 국면으로 들어서는 상황이긴 하기 때문에 이런 화장품 관련 소비 종목들, 특히 색조 화장품 쪽의 종목들은 강세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조건은 2분기 때는 분명히 됩니다. 왜냐하면 네. 1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 나왔었던 화장품 매출 추이, 국내에서 국외로 수출한 수출 추이가 사상 최대치를 찍었거든요. 그리고 중국 시장뿐만 아니더라도 중국, 홍콩 시장을 제외하더라도 화장품 시장의 매출 추이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2분기, 3분기 동안은 괜찮을 수 있다. 업종단에서 봤을 때. 근데 동사의 어떤 실적 동향 대비 시가총액 지금 이제 1,800억 규모가 되는데 살짝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시간외를 보니까 시간에도 하락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13,000원, 14,000원 정도쯤에는 좀 바닥을 좀 네. 잡아주고 나서 네. 그때 방향을 돌려주지 않을까 이렇게 유추는 해볼 수 있지만 사실 그게 현실화될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선 지금 상황에서는 저가 갱신을 하고 시간에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청자님의 어떤 지금 보유 비중도 이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네. 좀 과감하게 좀 결심을 해서 현금화를 하신 다음에 네. 이후에 14,000원 정도쯤에 왔을 때 정말로 좀 바닥이 집어짓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은 네. 다시 좀 재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삐아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또 K식품입니다. 요즘 참 이 K가 붙은 종목들이 해외에서 정말 잘 먹히는 것 같거든요. 삼양식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양식품 종가, 오늘 종가가 아니라요. 삼양식품 매수가는 29만 원이셨고요. 비중 8% 되십니다. 더 갈까요? 아니면 손절일까요? 라고 왔습니다. 삼양식품 오늘 종가는요, 28만 7천 원으로 확인되고 있고, 매수를 하신 시점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런 기사들이 또 났어요. 미국의 MZ세대들이 꼬북칩 아세요? 네, 어떤 거요? 꼬북칩 많이 꼬북칩에 맞습니다. 꼬북칩에 대한 인기가 그렇게 좋다. 예, 맞습니다. 뭐 이런 예, 말과 함께 이 불닭볶음면도 미국에서 예. 굉장히 인기가 인기 많다고 많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옛날에는 진라면, 뭐 신라면, 예. 뭐 이런 식으로 무조건 정해져 있었거든요. 예. 근데 요즘에는 MZ들이 무조건 라면 먹자 이런 불닭볶음면부터 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불닭볶음면 인기가 네. 많은 지가 상당히 또 꽤 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삼양라면 자체도 상당히 또 잘 나가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지금 상승세가 나오는 것이 좀 당연하다라고 보고 네. 이 랠리가 저는 더 개인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네.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거
매출 수주 사항을 한번 보게 되면은 그 수출 쪽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데이터가 크게 좀 증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 쪽도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수출 쪽이 매우 좀 가파르게 네.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라면 쪽, 뭐 불닭볶음면이라든지 삼양라면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인기를 상당히 조금 받고 네.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 라면 쪽에 대한 특히 이제 그러니까 미국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소비 여력이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이게 각국 중앙 이제 은행의 데이터들을 한번 봐도 그렇고 지금 미국인들은 저축을 소모하면서까지 지금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소비 시장이 둔화가 된다면 이런 식품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간편식 소비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외식 소비가 줄어들면서 간편식 소비는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계속해서 꾸준한 성장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컨센서스 대비해가지고 계속해서 좋은 실적들을 기록을 해가고 당분간 계속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2분기 정도 상승이 나오고 한 3분기, 4분기 또 기간 조정이 나오면 또 내년부터 또 올라갈 수 있는 이렇게 장기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삼양식품이다라고 보고요. 저는 2분기 정도는 이 종목이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래서 추세단에서 조금 대응을 보신다. 네. 그러니까 2분기 안에서 좀 대응을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21선 정도를 손절가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21선 깨지지 않으면 계속 2분기 끝까지 조금 들고 가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어요. 뭐 32만 원, 33만 원 충분히 다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오히려 그 정도 가격까지 올라갔을 때 네. 다시 한번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그때 좀 분위기에 맞춰서 제가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양식품 앞으로의 미래에는 꽃길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다음 종목은 하이소닉입니다. 6,612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10% 되십니다. 하이소닉 같은 경우 오늘 종가 확인해 보면 4,62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올해 4월에 신저점 4,300원까지 갔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굉장히 특이한 게 거래 재개가 된 지 4년 3개월 만에 작년 3월에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됐거든요. 그 뒤로 계속해서 오르는 듯 싶더니 우하향하는 차트 모양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이소닉 어떻게 보세요? 우선 지금 주가를 반등시킬 수 있을 만한 반전을 꾀할 만한 모멘텀이 형성이 안 되고 있어요. 뚜렷한 모멘텀과 어떤 성장 동력을 보일 수 있을 만한 것들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매수가로부터 좀 매수가를 한번 확인을 하게 되면은 그게 매수를 하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네.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조금 매수 타이밍을 조금 잘못 잡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모멘텀이 등장해주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가격 조정이 끝나고 오히려 기간 조정만 나오면서 좀 바닥을 만들어주는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확인이 된 다음에 거래량들이 늘어날 때 그 시점에 맞춰서 모멘텀을 다시 확인을 하고 가격 설정을 해서 좀 대응을 하는 것이 맞은데 우하향 추세를 그리는 와중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타이밍이 좀 잘 맞지 않으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인 지금 바닥을 잡을 만한 기술적 시그널도 없고 그리고 기본적 분석에서도 그 내용이 확인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향 가능성,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라고 봅니다. 다만 보게 되면은 이렇게 노란 선이 이게 61선이거든요. 61선을 돌파했다 깨고 또 돌파했다 깨고 이런 추세적으로 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반등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현금화 매도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요. 그 관점은 이제 61선을 좀 돌파하는 그림이 나왔을 때 조금 탈출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하이소닉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현재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꽃길립의 클리오입니다. 매수가 32,7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왔는데 클리오 오늘 종가 31,65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 작년 7월부터 신저가를 찍었지만 상승하는 장에서 박스권 횡보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클리오 같은 경우에 사실 중국 유커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일본에서 연평균 또 매출이 30%씩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예. 또 일본의 화장품 기업을 인수했다라고 하면서 일본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또 엄청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두원과 카와미라고 하는 네. 일본 그 화장품 업체, 판매 업체를
네.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매년 20% 정도 성장이 조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사는 이제 다 아실 수 있는데 여성분들은 또 특히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렇죠. 색조 화장품 관련돼가지고는 네. 확실히 파운데이션도 예. 굉장히 좋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색조 화장품 쪽은 중국 시장을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중국 시장 매출이 네.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여기서 시장 확대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일본에 대한 성장이 추가적인 업사이드 요소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국 쪽에 대한 소비 회복력 그리고 뭐 제조업 지수가 좀 이제 확장으로 들어서면서 여기에 대한 조금 추가적인 소비 기대감 그리고 관광객들이 지금 늘고 있다라는 실질 데이터까지 확인을 해봤을 때 당연히 저는 우상향 상방이라고 당연히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제 1분기에서 3분기 매출이 좋았어요. 가장 이제 역대급 수출 실적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네. 2분기는 당연히 화장품 테마주들이 계속해서 주도적으로 조금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기술적 분석 한번 보게 되면은 이게 작년 11월에 그어놓은 박스권을 좀 돌파를 못하는 모습이거든요. 돌파를 못하다가 이격도들이 조금 늘어났어요. 이런 이평선들의 이격도들이 많이 늘어나다가 이제 올해 이제 초 들어가지고 2월, 3월이 지날수록 이격도를 조금 좁혀가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박스권 공략 시도가 나왔거든요. 이게 네. 보통 이런 그림들이 나왔을 때 기존에 있었던 박스권을 돌파하기 전에 나오는 전형적인 패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조건으로 봐도 올라갈 조건들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네. 그리고 모멘텀도 아주 좀 강하게 형성이 잘 되어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단기적인 대응을 한다고 했을 때는 네. 3만 원, 3만 원 아래 형성되어 있는 61선, 이 노란 선이 61선을 깬다라고 했을 때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단기적인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61선을 이탈을 하면은 그래도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죠. 네. 좋은데 다만 깨질 가능성이 저는 지금으로서는 적다고 보고요. 그리고 올라갔을 때는 35,000원, 36,000원도 저는 충분히 길게 보면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사는 35,000원, 이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35,000원을 돌파를 했을 때 다시 한번 이 종목을 저한테 문의를 주시게 되면은요. 그때 상황에 맞춰서 다시 한번 제가 대응 전략을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클리오 종목 같은 경우 35,000원까지는 함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폴라리스 AI입니다. 2,390원 매수가시고요. 2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왔고요.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에 오늘 종가 2,15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연일 계속해서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3월 초까지만 해도요. AI들의 이 고공행진이 멈출 줄을 몰랐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또 하락의 장세를 보여주는 듯 싶더니 또 반등을 해주고 있어요. 예. 어디까지 갈까요? 우선 지금 그 시청자님 매수 가격을 보니까 이미 지금 최근 반등의 매수를 한 게 아니고 이전에 앞에서 사서 네. 계속 가지고 오셨는데 본전 근처까지 온 것 같아요. 다행인데 다른 이제 M&A 관련된 뉴스들이 있어가지고 이 그룹주들이 굉장히 또 강세를 보였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른 그룹주들 주가를 보게 되면은 누워 있습니다. 여전히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계속 나와 있는 상황에서 가격 조정은 마무리가 되고 기간 조정만 나오는 종목들도 있고요. 지금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룹주들이 다 포괄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뚜렷한 이유가 있어서 올라온 경우도 아니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냐면 고점 대비 저점이 거의 한 40% 이상 하락을 했었던 부분 그리고 21일선 대비해가지고 마이너스 25%까지 보통 가는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이 이틀 정도 세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기술적 반등 정도를 보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이제 그나마 손실폭을 줄이면서 조금 탈출을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지금 21선을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 그래도 방안을 조금 말씀을 굳이 드리자면 손절가를 이게 2,000원 위에 있는 61선 정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61선 정도를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추세 이탈을 네. 해가지고 네. 가격 조정 계속 더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네. AI 관련 종목들은 2분기는 일단 조심해야 됩니다. 무조건 제가 재무 리펀딩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이제 유동성 축소 국면에는 이런 기술주들 특히 가장 유동성을 많이 공급을 많이 받았었던 이런 AI 종목들 같은 경우는 특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2분기 때는 끌고 가는 전략 말고 이렇게 과대 낙폭으로 인해서 반등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다. 61선 정도를 손절가로 잡아드리고요. 위로 올라갔을 때는 시청자님 본전 가격 정도에 도달을 했을 때는 네. 좀 정리를 해주시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우 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카텔과 함께하세요. 네, 종목 상담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일도 열려 있으니까요. 내일 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리미리 들어오는 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링크가 바로 뜨고요.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내일부터 종목 상담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말씀드릴 스마트 머니 기법까지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인사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전문가님. 저는 요새 굉장히 좀 피로한 것 같아요. 필하다. 피로. 피로하다. 네. 예, 예. 왜냐면 시장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니까 오히려 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빠졌으니까 내일 혹시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우선 맞습니다. 시장이 지금 네. 1회 1비를 하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러면 그런데 대비해서 우리도 같이 흔들리면 중심을 잘 못 잡고 만약에 매매를 했을 때 되게 어긋나는 매매를 엇나가는 매매를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2분기 같은 경우는 그냥 순전히 미국의 재무부 의도를 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지표들을 조금 컴다운을 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적이기 때문에 5월 정도까지는 5월 다음 달에 나올 수 초중에 나오는 그런 어떤 데이터들 한번 경기 지표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분명히 좀 조정이 나올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후풍이 불 수가 있습니다. 지금 MMF라고 하는 그 머니마켓 펀드에 돈이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6조 달러 정도 미국에서 유입이 되어 있는데 이 자금들이 왜 지금 주식시장에 안 들어오고 묶여 있냐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하고 싶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금리 인하가 실현이 됐을 때 이 자금들이 그때. 물밀듯이 쏟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버블장은 그때 형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3월장이랑 4월장을 매우 좋게 봅니다. 매우 좋게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2분기에 흔들리는 것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왜 너무 흔들리다 보면 3분기 때 좋아지게 되면은 초반에 이제 기회를 주나 보다 하고 또 탈출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3분기, 4분기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2분기 때 특히 준비를 좀 잘 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흔들리시지 마시고 2분기 좀 시장을 차분하게 좀 관전을 하면서 좋은 종목들 선별해서 담아 놓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3월, 4월 좋다라고 하셨는데 전문가님 다음 주에 5월이에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네. 3분기, 4분기. 3분기, 4분기, 예. 3, 4월이 아니라 3분기, 4분기에 정말 좋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또 차례대로 준비를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기사를 보다가 딱 발견한 게 있는데 속보가 하나 떴더라고요. 이 미국이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반도체 보조금 8조 원 이상을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이 속보가 떴는데 그렇다면 이 마이크론이랑 경쟁 관계에 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게는 그다지 좋은 소식이 아니거든요. 내일 어떻게 괜찮을까요? 근데 이제 이 마이크론과 이제 삼성전자의 그 관계, 주가의 상관관계를 보게 되면은 네. 되게 비슷하게 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동방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이것이 부정적인 뉴스로 해석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핵심은 그런 투자에 대한 내용들뿐이 아니고 결국에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왜냐면 반도체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 시장 유동성이 풍부했기 때문에 이런 엔비디아의 낙수 효과를 받아서 우리 그 관련된 그 밸류체인 기업들이 잘 받아서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동성 문제가 해소가 되는 부분에 맞춰서 반도체들은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반도체의 이제 꽃이 피는 시기는 3분기, 4분기 정도가 될 것 같고요. 2분기는 조금 선별적으로 조금 보시되 조금 조심하는 것이 좋고 어쨌든 마이크론 내용이 길게 봤을 때는 우리 시장과 같이 가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좋은 뉴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좀 걱정을 했는데 뭐 그다지 나쁜 소식이 아니라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딱 하나만 짧게 더 여쭤볼게요. 그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다음 주까지 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도 그럼 좀 관망을 좀 해야 돼요?
경기 지표가 이제 관망을 지금 우선은 하는 것도 괜찮지만 네. 지금부터 4월부터 5월까지는 지표가 조금 컴다운이 되면서 증시 자체가 조금 더 흔들릴 수가 있어요. 수급 상황도 조금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은 오히려 개선이 된다라고 보긴 하지만 1분기 대비해서는 하지만 조금 시장 자체는 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렇게 많이 흔들리면서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자라는 의견을 저는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오히려 시장이 흔들릴 때 좀 관망하는 게 아니라 좋은 종목들을 매수하는 기회로 잡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건 알겠는데 좋은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님. 예. 이 종목들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이 직접 만드신 기법인가요? 제가 직접 그 여러 가지 백테스팅들을 다 거쳐가면서 만들어 놨고요. 특히 이제 한국 증시에 대한 오랜 데이터들, 20년 가까이 된 데이터들 백테스팅을 돌려가지고 좀 검증을 나름대로 한 좋은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 정말 좋은 종목을 잡을 수 있는 스마트 머니 기법 오늘 저희가 좀 본격적으로 배워볼게요, 전문가님. 예. 또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 뭔지 하나씩 또 설명 부탁드려요. 예, 처음 보시는 네네. 분들이 들으셔도 다 이해하실 수 있게끔 제가 하나씩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스마트 머니는 똑똑한 돈이라는 뜻이죠. 이 똑똑한 돈이 들어올 때 같이 매수에 참여를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창안을 한 그런 기법입니다.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 일반 대중 투자자들에게 아직 제공이 되지 않은 정보와 재료는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근데 그 정보와 재료를 사전에 먼저 확인을 할 수 있는 주체들을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그들이 그 정보와 재료를 이용을 해서 매수를 하는 것, 그 돈을 스마트 머니라고 저는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저는 주포라고 규정을 해요. 이들이 주가 저가에서 매수 개입이 일어났을 때를 포착을 해서 같이 매수에 따라 붙는 그런 기법이고요. 실제로 이런 정황들이 나왔을 때 일봉 차트상에서 신호로 포착이 되게끔 제가 스마트 머니 신호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면은 이후에 같이 매수에 따라 붙는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주가 흐름에 대한 패턴이라든지 정형화되어 있는 흐름을 보고 매수를 하는 기법이랑 다릅니다. 주포의 매수를 보고 이후에 타이밍을 잡는 그런 기법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주가의 어떤 그 패턴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책 변수나 매크로 변수에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포들이 저가 개입을 잡아낼 수 있다는 것은 우리도 덩달아서 정보와 재료가 시장에 제공이 되기 전에 사전 선침해가 가능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정보와 재료가 뉴스를 통해서 나한테 제공이 됐을 때 내가 이 정보와 재료를 확인을 하고 나서 모멘텀이 길 것이다라고 판단되는 그 재료의 모멘텀 중간에 올라타는 매매들을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정보와 재료가 모멘텀이 길게 보장되지 않아요. 오판을 하는 경우에는 손절 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내가 제공받은 이 내용들의 모멘텀이 길냐 아니면 길지 않고 짧으냐에 대한 그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시는데 스마트 머니 기법은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 제공이 되기 전에 사전 선침해가 가능한 기법이기 때문에 모멘텀의 길이가 실제로 짧더라고 하더라도요. 단기 추세에 이탈했을 때 정리를 하게 되면 수익으로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가지고 나와서 2월 초부터 가지고 나와가지고 상당히 많은 언박싱 종목을 라이브로 제가 이렇게 추천을 좀 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드렸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다라는 거 계속 오래 보신 분들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아무리 좀 성과를 좋게 보여드린다고 하더라도 체감을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직접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란톡바 들어오셔가지고 이 기법 신청만 해주시면은요, 제가 모두 다 이제 무료로 좀 제공을 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스마트 머니 기법이요. 시장에 재료가 나오기 전에 주포와 함께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정말 안전하고 편안한 매매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방법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들어오셔서 스마트 머니 기법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이 스마트 머니 기법 정의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들었는데 그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포인트랑 예시 종목으로 좀 쉽게 더 설명해 주세요.
예, 매매 포인트 먼저 그러면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듯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봉 차트상에서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됩니다. 포착이 되면 매수하는 방법은 한 3가지 정도가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포착일 이후에 조정이 나올 때 이 포착 당일 저가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포착 당일은 주포의 개입일로 우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개입일 저점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고요. 다만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고 나서 다음 날부터 매우 급등을 하면서 올라가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시 종목, 잠시 후에 설명드릴 예시 종목이 그런 케이스인데요. 이런 기회비용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신다면 포착 당일 종가에 매수를 하거나 혹은 이후에 포착 당일 고가를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치를 하면 안 되겠죠. 손절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손절 추세선도 만들어 놓았어요. 이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하면은 손절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손절이 나왔을 때는 되게 짧게 나오고요. 수익이 나왔을 때는 이 스마트 머니 자체 기법 자체가 주포들의 저가 개입을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기 때문에 수익이 한번 나게 되면은 크게 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이해를 다 못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대표 예시 종목을 통해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표 예시 종목은 에코앤드림입니다. 에코앤드림은 시장 참여자분들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전구체 관련 대장주죠. 전구체가 지금 계속 쇼티지가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황 속에서 에코앤드림이 1월에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 트리거, 그 방아쇠가 된 내용이 무엇이었냐? 제가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자, 왼편에 보시게 되면은 에코앤드림 전구체 생산 능력 증설 소식에 상한가를 갔다. 장 마감하고 뉴스가 나왔어요. 장중에 당연히 신규 시설 투자에 대한 공시가 나왔겠죠. 오른편에 보시면은 이 공시 내용 제가 중간을 좀 발췌해 왔습니다. 자, 신규 시설 투자로 투자 금액 1,800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언제? 이사회 결의일인 1월 12일에 결정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사회 결의일이거든요. 이 이사회가 포인트입니다. 자, 이 1,800억이라는 돈의 규모가 적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여기 써 있지만 자기 자본 대비, 동사의 자기 자본 대비 161.5%예요. 굉장히 큰 규모인데 이 큰 규모를 신규 시설 투자를 결정을 하는 것을 과연 이사회 결의일 하루 안에 만약에 다 이제 결정을 지을 수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절대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미 몇 달 전부터 혹은 몇 주 전부터 내부 회의를 계속 거쳤을 거예요. 이 신규 시설 투자에 대한 이 안건 가지고 내부 회의를 계속 거치다가 결국에 이사회 결의일에 이것을 통과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알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주포를 회사 내부 관계자로 특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부 관계자들이 이사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혹은 이해관계자들이 될 수도 있고 이해 관계자들의 가족, 친척이 혹은 또 지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이런 내용들은 회사 내부 관계자들이 충분히 사전에 먼저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 그리고 이것이 시장에 제공이 됐을 때는 상한가를 갈 정도로 큰 재료라는 거. 그렇다라고 했을 때 과연 주포들이 사전 선침해를 안 했을까요?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것을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잡아내줬는지 한번 뒤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게 되면은 이 녹색 기둥선 보이시죠? 이게 스마트 머니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1월 11일에 포착이 됐습니다. 근데 뉴스 발생일은 1월 12일이에요. 바로 다음 날이죠. 자, 뉴스 발생 하루 전부터 늘어난 거래량의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돼준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 신호 포착일 당시 종가에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다음 날에 바로 상한가, 대형 뉴스가 뜨면서 상한가로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내가 만약에 조금 더 기다려본다 했을 때 이후에 조정은 나오지만 이 노란 선인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하지 않고 260%가 넘는 수익 시세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노란 손절 추세선을 만약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 종가 매수 평균 단가 대비 마이너스 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수익이 나면 이렇게 길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매매 기법,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이 매매 기법이 바로 스마트 머니 매매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스마트머니의 가장 큰 장점은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가져갈 수 있는 건데요. 사실 저희가 백날 설명을 해도 직접 적용을 안 해보시면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받아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받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 궁금해요 하시면 저희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 그러면요, 저희가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정말 많은 종목들을 잡았었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종목들도 3개를 준비하셨는데 하나씩 어떻게 체크해 볼까요? 예, 좋습니다. 예. 네,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3월 28일 유니셈이라는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9,220원, 시세가 11,950원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수익률이 거의 30%에 지금 육박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3%의 상승률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저희가 목표가 13,000원으로 잡았고요. 네. 그때 이 종목을 점검을 받을 때 모멘텀이 아직까지 살아있다,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가요? 이게 반도체 종목이긴 한데 조금 선별적으로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이런 종목들이 그런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추가적인 대응 이야기를 드리면 10,000원이 깨지면 2분기 조정설로 그대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매수가까지도 다시 올 수 있기 때문에 10,000원이 깨졌을 때는 다 차익 실현을 완전히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맞고요. 근데 이 10,000원을 깨지 않고 지금 버텨준다라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도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고 한번 차트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11월 차트부터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 11월 차트부터 가지고 왔는데 11월부터 전혀 어떤 거래량들이 없이 그냥 횡보만 이어오다가 3월 4일에 정확하게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주포들의 저가 개입을 정확하게 스마트머니 신호가 잡아내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이 된 날은 주포들의 매수 개입이 시작된 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시작이 됐으면은 주가를 길게 올리기 위해서는 이후에 거래량이 늘면서 매집을 추가적으로 하는 모습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포착 매집이 나오다가 뉴스가 뜨면서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포착 매집 급등 이런 공식대로 제가 외우고 있는데 유니셈을 한번 보시면 3월 4일 이전에 왼편에 보시면은 거래량이 없어요. 근데 3월 4일 이후부터 평상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포착 매집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3월 28일에 언박싱 종목으로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이고 모멘텀 뉴스가 등장을 하면서 이 4월 중순에 굉장히 크게 급등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포착 매집 급등의 형태가 그대로 잘 나와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선취매를 하기 위해선 스마트 머니 기법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니셈 같은 경우는 국내 스크러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그 HBM이 그 TSV 공정에 스크러버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좀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HBM 쪽이 지금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어떤 그 반도체 업종들, AI 모멘텀을 가장 직수혜로 받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SK 하이닉스가 이제 독점 구도였는데 이제 젠슨항이 발언을 하게 이제 삼성전자와도 이런 테스팅을 하고 있다. 좀 나누어 주는 거죠, 시장 점유율을. 근데 동사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모두 높은 점유율로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스크러버 1위 기업이기 때문에 HBM TSV 공정에 스크러버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동사가 크게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상당히 오랜 기간 다른 반도체주들 대비 많이 못 갔기 때문에 오히려 2분기 조정설을 오히려 이 해당 종목은 독자적으로 이겨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멘텀적인 뉴스가 어떤 게 발생을 했냐면 미국 투자 재개 전망에 따른 미국이 이제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잖아요. 굉장히 큰 규모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동사에게 좀 낙수 효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모멘텀적인 뉴스가 부각이 되면서 급등이 나와줬고 최근에 추세를 좀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 본격적인 모멘텀 재료들이 발생을 하기 전에 사전 선침해 이런 내용들이 시장이 제공이 되기 전에 사전 선침해를 하기 위해선 이 스마트 머니 신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스마트 머니 기법 꼭 신청해서 받아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요 유니셈 13,000원까지 그대로 목표가 홀딩인가요?
우선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유니셈 목표가 13,000원 그대로 가도록 하고요. 10,000원이 깨지면 전량 수익 실현하시고 반도체 상승의 후속 주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로 잘 잡아냈고요. 그다음 종목도 바로 보겠습니다. 2월 29일 큐라클이고요. 매수가는 12,830원, 시세가 21,350원까지 났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수익률이 66%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급등하면서 장중에 2만 원 돌파 나왔었고요. 근데 오늘은 7% 넘는 조정이 나옵니다. 지금 6개월 만에 하락 전환됐는데 전문가님 이 종목 목표가 저희가 23,000원까지 잡았었고요. 16,000원이 깨지면 전량 수익을 챙기자라고 하셨어요. 예. 지금 구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구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전 거래일만 해도 또 시세가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그래도 조금 위로 가려고 하는 의지는 여전히 있다. 그리고 오늘 밀린 것은 어떤 개별적인 부분들 때문에 밀렸다기보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밀리면서 밀린 영향이 조금 더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은 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최근에 어쨌든 상승 추세를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이다. 다만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고 아래서 매수가에 들였을 때보다 가격 매력도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으로 보지는 않고요. 보유자 관점에서 조금 한번 더 추가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번 차트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이게 제가 작년 8월 차트부터 가지고 온 겁니다. 마찬가지죠. 8월부터 우하향을 합니다. 거래량도 없이 우하향을 하다가 작년 12월에 스마트머니 신호가 두 번 딱딱 포착이 되고 나서부터 1월까지 급등을 합니다. 자, 주포들의 저가 매수를 정확하게 잡아냈죠. 그 다음에 악재가 뜨면서 또 2월에 조정이 나오다가 그 악재를 이겨내고 2월 27일에 스마트머니 신호가 다시 한번 포착이 되고 나서부터 직선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스마트머니 신호가 이렇게 저점을 굉장히 잘 잡아주는데 주포들의 저가 개입을 잘 잡아내주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마찬가지죠. 2월 27일에 포착이 되고 나서 거래량들이 바로 느는 모습들을 보고 이게 다 매집 구간으로 바로 들어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2월 29일에 제가 언박싱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고요. 이후에 우리가 예상은 했지만 아직 몰랐었던 뉴스들이 등장을 하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즉 스마트머니 컨셉에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정보와 재료가 시장에 제공이 되기 전에 사전 선취매를 가능할 수 있었던 거, 그 예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큐라클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게 되면은 동사의 메인 재료는 이겁니다. CU06이라고 하는 당뇨병성 황반부종 치료제. 여기에 대한 임상 결과가 기대를 많이 받고 있었고 좀 좋게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사실상 실패다라는 이런 보도들이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밀렸는데 이 큐라클 대표이사가 이것들을 좀 반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박을 하면서 이 CU06에 대한 2A 이상 임상 결과 보고서를 단기간 내에 공시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은 있었는데 언제 공시가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4월에 이 결과 보고서가 등장을 해줍니다. 등장을 해주고 최근에도 이제 근원 치료제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임상이 지금 또 이 비상까지도 순항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지금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어요. 자, 이런 결과 보고서를 공시를 하는 건 결국에 회사입니다. 회사 내부 관계자들이 이미 다 알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주포들은 미리 알 수 있었던 재료이기 때문에 사전 선취매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고 그것을 2월 27일에 스마트머니 신호가 정확하게 잡아냈다라는 거 그리고 그 기법을 이용을 해서 만약에 이 기법을 이용을 해서 이제 스마트머니 신호를 보고 이렇게 잡아낼 수 있었다라는 거 제가 증명을 분명하게 이제 큐라클이라는 종목을 통해서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 기법을 배우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해 주신 분들한테 제가 PDF 파일 50장짜리를 해가지고 세세하게 등록 방법부터 이용 방법까지 다 안내를 드리고 있거든요. 다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신청하셔서 받아가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직접 다 작성을 하신 건가요? 제가 일일이 다 작성을 했고요. 어떤 상황에서 사용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어떤 팁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제가 다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다 기재를 해놨기 때문에 또 보기 편하게끔 제가 해놨습니다. 어렵지 않고 누구나 쉽게 다 따라 하실 수 있게끔 다 제가 설명을 상세하게 드려놨기 때문에 꼭 좀 받아가셔서 직접 한번 체감을 한번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 꼭 받아가서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큐라클은요, 오늘
오늘 좀 빠졌는데 시장과 커플링이 된 거기 때문에 걱정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고 하셨고요. 지금 자리에서 신규 매수는 지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요, 목표가 23,000원까지 그대로 홀딩을 해도 될까요? 네, 홀딩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23,000원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도 하나 볼게요. 4월 15일에 받았던 정말 따끈따끈한 종목입니다. 유바이오로직스고요. 매수가 13,900원, 1차 목표가는 15,500원이었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꼬리가 좀 많이 달렸고요. 오늘 종가는 13,830원, 매수가 근처에 다시 왔습니다. 예. 그래서 가져오신 거죠? 스마트 머니 기법에 정말 좋은 예시가 지금 좀 등장을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온 거거든요.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보게 되면은 제가 이거 포착 당일에 가지고 왔어요. 포착 당일에 가지고 왔는데 포착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한번 보시면은 포착 당일 이전의 평상 거래량보다 확실히 조금 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캔들이 커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착 매집이 전형적으로 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개인적인 이제 우리 시장에서 어떤 기술적 그 분석을 함에 있어서 제가 매일마다 이 종목 리스트업을 해놓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저는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종목이 동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단하게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보면은 전년도 이제 흑자 전환을 했어요. 영업이익이 한 77억 정도 이제 흑자 전환을 했고요. 근데 올해는 한 4배 정도 영업이익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구온난화가 가속화가 되고 네. 있습니다. 그럼 비브리온균이 실제로 해수면 온도가 올라갈 때마다 콜레라를 발생을 시키는 이 비브리온균이 상당히 많이 지금 검출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콜레라 확진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이제 아프리카 쪽이라든지 이런 일부 국가 지역에서는 벌써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고 이제 학교도 휴교를 하는 등의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왜 동사가 여기서 좀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냐? 바로 전 세계에서 글로벌에서 유일하게 콜레라 백신을 생산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뉴욕타임즈에서도 보도가 됐어요. 이 영웅적인 기업이다라고 보도가 된 만큼 콜레라에 대한 그 발병 속도가 계속 증가를 하는 만큼 결국에 백신 수요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경쟁 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독점 기업입니다. 거의 독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백신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실적 업사이드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기에 LG화학과 최근 혼합 백신 핵심 항원 원액 생산을 동사에 좀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리고 업사이드 요소들이 잘 들여다보면은 한번 분해를 해서 회사를 분해를 해서 한번 하나씩 다 뜯어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매력도가 넘치는 회사고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매력도가 크고 좀 장기적으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온난화가 이게 사실 좀 잡힐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한 의문도 사실 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콜레라 발병 속도 증가 추이도 이렇게 서서히 느는 게 아니고 되게 가파르게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사의 매출에 대한 그 실적 업사이드도 되게 가파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차트적 위치적으로도 좀 훌륭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많이 하시고 보셔도 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1차 목표가 15,500원 그냥 유지를 해도 괜찮을까요? 예,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 유바이오로직스 1차 목표가 15,500원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고요. 독점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꽂혔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잡아낸 오늘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종목 사실 딱 처음에 이름만 듣고 혹시 뭐 농기계 만드는 회사인가 이 생각이 들었던 게 이름이 비슷한 회사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한탑이라는 회사가 예, 맞습니다. 있는데 한탑이 아니라 한싹입니다. 보니까 이름하고 정말 다르게 보안 소프트웨어 업체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회사 저한테는 약간 생소한데 오늘 종가 18,220원이었습니다. 최근에 다시 한번 움직이는 것 같기는 한데 이 종목도 포착이 되셨나요? 포착이 됐고요. 그리고 조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공식대로 네. 잘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설명을 한번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에 보시는 내용들이 전부입니다. 그 무상증자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4월 30일의 권리락인데 여기에 대한 권리락이 요새 나오게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최근에 무증 권리락이 나오게 되면은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수급이 많이 몰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무상증자 테마가 하나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좋은 시장에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포인트가 하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국방 관련해가지고도 재료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동사의 가장 큰 재료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 빅테크들이 주도적으로 좀 대규모 투자를 감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한싹은 국방 네트워크 체계에 특화된 국방망 보안 통제 시스템인 시큐어 게이트, CDS라고 합니다. 이거를 출시를 하고 보안 기능 확인서까지 취득을 했다라고 하고요. 국방망 체계 간의 연동 시 필수적인 보안 연계 솔루션입니다. 지금 이제 그 국가 간 전쟁이 물리적 충돌에서 사이버 공격까지 더해진 하이브리드전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국방 분야에 대한 더욱 강화된 사이버 대응 체계가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방 관련 모멘텀이 지금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도 한 다리를 좀 건칠 수가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졌다. 이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한 가지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한싹은 국내 최초 데이터 센터 활용 인피니밴드 기술 특허를 취득한 뒤에 고성능 컴퓨팅과 기업용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이 되는 스위치 방식 통신 연결 방식인 인피니티 밴드 사업을 벌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술 특허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기술 특허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클라우드용 제품 전환에 신속히 대응을 하고 있어서 해외 클라우드 공급사인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사입니다. 그리고 또 KT 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 삼성 SDI, 카카오 클라우드, 가비아 클라우드, NHN 클라우드 등에서도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빅테크 기업과 이제 파트너십이 맺어져 있다라는 거,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가 지금 거의 동행을 하고 있죠. 네. 이들이 1,000억 달러, 지금 이제 환율 계산하면은 약 135조 원 규모를 투입을 해서 슈퍼컴퓨터를 포함한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지금 26년까지 슈퍼컴퓨터를 구축하는 것이 4단계고요. 총 5단계까지 좀 구축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인프라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길죠. 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데이터 센터 쪽도 잘 봐야 된다라는 거고,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도 향후 15년간 데이터 센터에 약 202조 원 규모를 투자를 하기로 했고, 구글도 영국에 10억 달러를 들여서 데이터 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AI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에 클라우드 시장도 커지고, 그럼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전력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변압기나 그렇죠. 전력망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런 인프라 라인이 딱 있는데, 이런 쪽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데이터 센터 관련된 모멘텀은 좀 긍정적이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대1 무상증자 있습니다. 권리락이 4월 30일이고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스펙주 장세, 우선주 장세, 무상증자 테마주 장세, 이런 것들이 조금 이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퍼포먼스적인 테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이제 무상증자를, 제 종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무상증자 한 종목이 권리락에 또 크게 튀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도 한번 같이 엮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자, 스마트 머니 신호가 4월 15일에 포착이 됐습니다. 무상증자 권리락을 의도를 한 사전 선침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모멘텀 자체도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포착일 이후에도 거래량들이 이렇게 늘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언박싱 종목은 바로 한싹이었습니다. 매수 전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주 시장 정말 다이내믹합니다. 그래서 더 피곤함이 누적될 수가 있는데요.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저희는 내일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